질문을 받아봅니다. (761이랑) 760? 4번. 761, 764. 814, 18, 22. 761, 764, 800, 14, 18, 22. 20. 일단 요거 5개. 먼저 들어가 봅니다. 영민. (757) 20 아니라 22입니다. 22입니까? 등차 수열이네요. 757. 오케이. 700번째 세 문제, 800번째 세 문제. 요렇게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서와, 수정. 757번. 757번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원이 있어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그런 원이 있는 거지, 그지? 그 위에 점 A, B가 있어. 거기에서의 접선. 거기서의 접선이니까 공식 외우라 그랬지? AX 더하기 BY는 16이 된다고. 원 위에 점. 중심이 0,0인 원 위에 접선이니까. 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예. 그랬을 때 뭐래?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인 거지? 요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넓이. 그러면은 여기가 뭐니? 여기가 A분의 16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B분의 16입니다. X절편, Y절편이. 그래서 저 삼각형 OAB 넓이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6 곱하기 B분의 16 해가지고 AB분의 뭐야? 128이 됩니다. 그쵸? 우리는 A 곱하기 B에 이거 전체의 최소값 구하는 거지? 이거의 최소값이 뭔지 궁금한 건데 우리는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맞죠?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요 원 위에 있는 한 점이잖아. 그지? 대입해도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인 걸 알아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산술기하 평균을 빡 해보면 사실 이 정도 했으면 어차피 얘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도 8, 얘도 8. A, B가 2루트 2, 2루트 2일 때 성립한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가 2루트 2루트 2 하면 8이니까 8분의 이거 하면 얼마? 16. 답이 16.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어?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요게 는이 아니고 요렇게 하면서 루트 A제곱 B제곱. 즉 이게 이제 AB지. AB는 양수니까. 근데 얘가 16이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 얼마냐? 8이야. A 곱하기 B 이거의 최대가 8이야. 그러면 제일 큰 걸 분모가 클수록 전체는 작아지는 거니까 분모에 제일 큰 걸 집어넣으면 전체의 최소값 16인 걸 구할 수가 있다. 알았지? 그때 접점도 구해봐라. 만약 이러면 요런 거에 집착하라고. 그때 접점을 구해봐라. 그러면 2루트 2, 2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때 A값, B값.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은 761번. 오늘의 꼴등은 정우진. 늦게 오면 노래 시킬까? 내 옛날에 교생식 나갔을 때 율량중으로 나갔었는데 일주일짜리 참관 수업이라고. 그러니까 충대는 저 가을에 3학년 가을에 일주일짜리 나가요. 그리고 4학년 봄에 한 달짜리 4주짜리 나가고 이렇게 나가거든. 근데 이때는 이제 여자 반에 배정이 됐었어. 여학생들 반에. 중1이었나 중2였나. 근데 애들이 뭐 교생선생님 일주일짜리 왔으니 공부하고 싶겠나 놀고 싶지. 그치? 네, 그때 알았는데 노래를 하라는 거야. 노래 하나만 해달라 막 그러는 거야. 뭐 레파토리 있죠. 첫사랑 얘기 어쩌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제가 여기 앉았던 여자애가 노래를 해달래. 그래서 그러지 뭐 이러고서 이제 노래를 시킨 애가 창피한 거야. 듣는 사람이 더 괴로운 거죠. 막상 해달라고 했지만.
애들은 이제 그 시간 때우고 싶은 거죠. 시간 때우고 싶었던 건데 그랬었어요. 근데 한 달짜리 갔을 때는 남자 반이었어서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중2짜리 남자애들 진짜 패 죽이고 싶더라고. 어떤 놈은 수업을 들어갔는데 출석을 부르는데 한 놈이 없는 거야.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하나가 없어. 그래서 뭔가를 봤는데 저 뒤에 사물함 위에 체육복이 막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 거기에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인 거야. 가서 봤더니 거기에 숨어 있더라고 한 놈이. 이제 거기 누워 자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냄새나는 체육복에 덮고서 자고 싶었을까?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버럭했어. 와서 앉으라고. 그러니까 와서 앉긴 하더라고. 남자분은 별로였어요. 너네도 그랬지? 교생 온 적 있었어? 없어? 솔밭 교생 안 왔었어? 교생 선생님 본 적 없어? 중학교 어디? 복대? 복대는 교생 왔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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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솔밭은 교생 온 적 없어? 솔밭이 좀 악명 높나? 안 보내주나? 교생 오면 뭐 좋을 거 있나? 자, 이거의 최소값이 m, 그때의 a값, b값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야, 봐라. 요거대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지. 산수유기하 평균. 요만큼의 최소값은 얼마? 2 루트 9. 6이야. 루트 안에 뭐 한 건지 알죠? 곱한 거? 어제까지 공부했으니까 알겠지? 요거 더한 거는 2배의 루트 2이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남은 3, 2, 6 되는 거지. 그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A, B도 구하라 했으니까. 등호는 요거랑 같을 때. 저거들이 A분의 B하고 B분의 9A가 같은 거니까 B제곱이 9A제곱이 되는 거고 B는 3A가 되는 거예요. 요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 2차식이잖아. 얘는 뭐야? A 빼기 2의 제곱 빼기 4 아니니?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은 뭐야? A가 2일 때 최소 얼마? 최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은 A가 뭐야? B네? 잘못 썼네. A죠. B면 못해요. A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앞에 있는 이 덩어리는 A가 2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 요만큼은 B하고 3A가 같을 때 최소값이 6. 그러면 전체 최소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4 더하기 6 해서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야. 이게 M이죠. 그치? 그리고 A가 얼마일 때? 2일 때. 2 넣으면 B가 얼마일 때? 6일 때. 끝인 거죠.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다 더하래니? 다 더하래요. 10! 다음은 764번. 764. 문제 좀 한번 읽어보시고. P가 절대값 x 빼기 k 절대값 1개 2 이하 q가 x제곱 빼기 4x 빼기 5가 0 이하. 예, 이랬을 때 P이면 Q이다도 거짓, P이면 not Q이다도 거짓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요. 뭔 소리요? 응? P면 Q이다 거짓이라는 얘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 뜻이고, 또 P가 P면 not Q이다도 거짓이라는 얘기는 Q 여집합에도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런 말인 거죠. 자, 지금 P를 구해보면은 P는 지금 저 여집합 안 하니까 P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 이상 x 빼기 k 2 이하 x가 k 빼기 2 k 더하기 2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게 P야. P 조건이에요. Q는 이거 마이너스 5 플러스 1 하니까 Q는 뭐 나와? Q는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 나오는 거야. 그지? 요 놈이 여기에 쏙 들어가면 안 된대. 오케이? 안 된대요.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면 안 된대. 그 말은 뭐야? 얘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요런
요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했어. 맞지? 그리고 요것도 얘가 여기로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야? 요걸 만족하는 요걸 안 되게 하는 그런 반례가 존재하는 거 여기라 했잖아. 여기 뜻이 뭐야, 여기가? 얘에서 얘를 뺀 부분이죠. 그죠? 이게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존재해야 돼. 그리고 또 요렇게 되려면 어떤 부분? P에서 Q 여집합을 뺀 부분이 있으면 되겠지 또. 저게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야. 근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P 교집합 Q 여집합의 여집합. 즉 P 교집합 Q지? 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알았지? 했어? 존재하면 되는 거지.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P가 Q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 5 해서 요 놈이 여기에 둘 다 만족해야 돼. not Q는 뭐가 되는 거야? not Q는 요게 not Q거든? 요거는 P고 Q고 그치? 요때 요 놈이 여기랑 겹치는 부분이 여기에 쏙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저놈이 또 여기에 쏙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것이다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저거의 반대 걸 구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반대 걸 구하는 게 P가 Q에 들어가지 않는다. 쏙 들어가진 않는다. 근데 또 교집합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런 모양. 그치? 요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지. 또 혹은 요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아예 이렇게 되는 거 어때? 이렇게 되는 거? 그것도 괜찮지. 요 안으로만 쏙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서도 저 P가 요렇게 쏙 들어가거나 요렇게 쏙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그렇게 들어가는 걸 범위를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버려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요거의 반대 거. 그럼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의 반대는 뭐야? 들어간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가 부정해가지고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반대 걸로 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P가 Q에 들어가지 않는다의 반대는 P가 Q에 들어간다잖아. 요 놈들이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거. 요렇게 빨간색으로 할까?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거. 여기가 K 빼기 K 더하기. 요렇게. 그러면 K가 1 이상, K가 3 이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K가 1 이상 3 이하면 여기 쏙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 쏙 들어가는 경우는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 이하면 쏙 들어가겠지. 그치? 이하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안에 있는 애가 지금 점이고 밖에가 동그라미 때 등호 들어가면 안 된다 했었어.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또는 여기가 K 빼기 2잖아. 그지? 여긴 K 플러스 2고 요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K가 7보다 크다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또는 이거. 이게 뭐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의 반대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의 반대예요. 그러면 저 부분을 갖다가 써보면 뭐가 되는 거야? 1 이상 3 이하 또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K가 7보다 크다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던 거의 반대가 이거니까 이거의 반대를 갖다 답에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가 뭔데? 이거의 반대. 우리 지금 반대를 구한 거니까 그거에 또 반대랑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걸 반대하면 요거의 반대가 뭐야? 그리고 또는 그리고로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요걸 부정하면은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가 나오고 얘를 부정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 이상 7 이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 또는 3초과 7 이하가 나오겠네. 응?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는 마3, 마2, 여기는 4, 5, 6, 7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5 없애버리고 둘이 더해버리면 17이 되겠네요. 그죠? 정리를 좀 해볼까? 응? 뭐요? 16이야. 아, 여기 1이구나. 마이너스 1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에 0까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16이 되겠죠. 마이너스 1로 잘못 봤어요. 예.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어떻게 한 건 좀 봅시다. 이 새끼 이것도 오늘 11시 가기, 10시 반 가기네. 자, 얘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또 얘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요거를 갖다가 요게 좀 빡셔. 요게 들어가지 않는 걸 하는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갖다가 부정한 거야. 응? 이거를 갖다가 부정했어. 부정은 뭐야? 얘가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간다. 또는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지. 그지? 그걸 만족하는 걸 여기 빨간색 부분이 그걸 만족하는 걸 구한 거예요. 복잡한 문제야. 그걸 만족하는 걸 구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또는 이거가 나왔다고. 요건 우리가 하고 싶은 거에 딱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 또 반대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거의 반대를 갖다 구해봤더니 요렇게 나왔다. 그래서 요게 해당하는 정수,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를 더하면은 16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알았죠? 좀 복잡한 문제였어요. 정리 좀 해보고 그 다음은 잘했습니까? 봐봐. 812, 813. 812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x의 범위, y의 범위가 따로 주어진 거잖아. 그지? 주원아. 저거 뭐지? 아까 어제 그거 갖다 줄까? 차가운 거? 잠 좀 깨봐. 일단 814번 설명해 줄게. f란 놈이 x에서 x로 가는 애인데 x가 k 이상이야. 여기는 이제 y가 k 이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매끄럽겠죠. 그죠? 범위는 둘 다 뭐 예를 들어서 요쪽에 정의 여기 3 이상인 실수다. 그럼 여기도 3 이상인 실수로 간다는 건데 여기는 y의 집합이잖아. 그치? x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x 쪽에서 y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함수니까 요런 함수다. 그랬을 때 fx x제곱 빼기 6x 라고 나왔을 때 이게 1대1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 말은 얘는 x 빼기 3의 제곱 빼기 9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3이야. 맞지? 그러니까 k가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았어? k는 3보다 왼쪽으로 오면 안 돼요. k는 3보다 작으면 안 돼.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야? k는 3보다 작지 않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k는 뭐다? 3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x의 정의역이 지금 k, 뭐야? k 집어넣으면은 k 제곱 빼기 6k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정의역은 뭐냐? x가 k 이상이다야. 공역은 y가 k 이상이다거든? 근데 치역은 지금 구했지 이거. 치역은 뭐야? y가 k 제곱 빼기 6k 이상이다가 되는 거야. 알겠니? 요런 식으로 해. 그러면 정의대로 할 수 있어. 자,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였냐? 1대1이면서 대응이 뜻하는 건 뭐? 요놈이랑 요놈이 같으면 되는 거였어. Y쪽에서 버림받은 애가 없어야 돼. 5대5 미팅을 나갔는데 여자애 5명이 남자애들을 갖다 선택하는 그런 5대5 미팅을 갔단 말이야. 근데 남자애들 중에서 좀 별로인 애가 있었나 보지. 걔는 한 표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아름답게 한 명씩 매칭이 되는 게 1대1 대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놈이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요렇게 써놓고 보면 명확하죠? 결국은 k제곱 빼기 6k가 k랑 같으면 얘는 k 이상이고 얘는 k제곱 빼기 6k 이상인데 얘랑 같으면 뭐 이것도 k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걔네들이 같아야 대응이 되는 거라고. 정리한다. 1대1이 되려면 뭐? K가 축보다 1로 넘어가면 안 돼. 요렇게 생기면 안 돼. 맞지? 그래서 K는 3 이상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라고 한 이유는 뭐야? 공역 치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되게 잘 나와.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니까 이렇게 푸는 걸 연습을 해놓으면 돼. 알았지? 그냥 뭐 여기가 K, K인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공역 치역 같아야 되는 게 1대1 대응이니까 공역은 원래 있었던 거, 치역은 우리가 구한 거. 둘이 같아지려면 얘들이 같으면 된다. 넘어오면 K제곱 빼기 7K가 0이 되는 거고 K값은 0 또는 7 되는 건데 3 이상이 돼야지 1대1이었지? 그래서 이것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응 문제를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습니다. 다음은 818번. 어제 주한이가 질문했던 거네. 주한 알겠어 이거? 네. 이렇게 좀 그려가지고 해. F라 어? 그러니까 잘했어. F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라 그랬고요. H는 G구나. G는요 항등함수라 그랬고 H는 상수함수라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F8은 G4는 H2래. 근데 얘가 항등함수가 제일 만만하다니까? 얘 얼마? 4. 그러면 얘도 4. 얘도 4지? 다 같으니까. 다 같으니까. 그래서 8은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야 됩니다. 8은 4로 가야 돼요. 딴 애들은 4로 가면 안 돼. 그치? 딴 애들은 4로 가면 안 돼. 맞지? 딴 애들은 4로 가면은 1대1 대응이 아니게 되니까. 그리고 이 상수함수도 지금 4 나온 거잖아. 이제 H 뒤에 뭐 있으면 다 4야. 문제에서 F2 더하기 G8 더하기 H4인데 얘는 보나마나 얼마? 8. 얘는 4야. 얘가 4라서 4가 아니고 상수함수에 Y값이 하나 4 나왔잖아. 그럼 뭐 다 4지 뭐. 이제 얘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돼요. 근데 거기 식이 하나 또 나왔죠? F8 곱하기 F2는 F4다. 근데 얘가 얼마라는 거 알고 4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요게 2고 얘가 8이거나 얘가 8이고 얘가 2인데 얘가 2고 얘가 8인 게 맞겠죠? 그쵸? 다 끝난 거야. F2는 얼마? 2가 되는 거지. 다음은 822. 함수 빨리 끝내고 유리식 정도까지 한번 나가보는 걸 목표로 해볼게. 어때? 내가 처음에 할 때 했던 얘기가 맞지 않아요? 도형의 방정식보다 집합 넘으면서 좀 쉬워지고 함수 들어오면서 조금 더 만만하지 않니? 아직까지는? 아니? 어때 수정은? 맨 앞에가 제일 어렵지 않아? 그지?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거기가 제일 좀 할 게 많아서 거기 집합 넘어오면서는 좀 줄고 영재 뭐 이런 거 참거짓만 잘 따지면 그리고 이제 너네 오늘 해온 게 산수유기하 평균이었고 그까지 끝. 그 다음에 지금 함수하고 있는 건데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오늘 합성함수, 역함수 할 건데 그것도 알려주는 거 잘 하면 됩니다. 822번 해줄게. 쥐가 이거 이해가? 요거는 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지 않니? 요걸 제대로 안 따졌지 요거. (822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전체 집합은요 1, 2, 3, 4, 5, 6입니다. 여기 F라는 함수가 A에서 B로 가는데 1대1 대응이야. 굉장히 강력한 조건을 준 거거든. 1대1 대응은 1대1 대응 굉장히 강력한 조건을 준 거예요. 일단 요거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게 1대1 대응이야? 그럼 얘랑 둘 다 원소 NA나 NB나 3개씩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잠깐만 꼭 3개일 필요는 없구나. 3개 아니면 2개 애들이 같아야 된다. 그지? 그죠? 같아야 된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가 2개인데 여기가 3개야? 1대1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응은 안 돼. 맞지? 여기가 2개, 여기가 3개, 여기가 2개야? 공역 치역이 같을 수는 있겠지만 1대1이 불가능해.
원소 같아야지 가능해.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래. 그러면 3개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다는 얘기잖아.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면서 둘이 겹치는 게 없대지?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빈 거야. 여기 빈자리 3개. 여기도 빈자리 3개. 요렇게 들어가야지 1대1 대응이 만들어질 수 있어. 합해서 전체가 나올 수 있고. 알았지? 그런 F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보면 쉬워. 경우의 수 입장에서. 요 6개 중에서 3개 골라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그치? 여기 들어갈 거 3개 고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응? 6개 중에서 여기 A에 들어갈 거 3개 골라주면 나머지는 그냥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 들어갈 거 3개 고르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개 나와 이게? 20가지가 나와. 6, 5, 4 나누기 3팩이니까 6이니까 20가지 나와. 그래서 A에 그냥 편의상 1, 2, 3, B에 4, 5, 6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F라는 함수가. 1, 2, 3, 4, 5, 6 중에 3개 골랐는데 그게 마침 1, 2, 3일 수 있는 거잖아. 1, 2, 3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1, 2, 3 들어가고 4, 5, 6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는 몇 개인지 어제 알려줬죠? 1대1 대응.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2가 갈 수 있는 거 2개. 3이 갈 수 있는 거 1개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요거 2개를 곱해서 120이 되는 거죠. 요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요 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20가지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6가지의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는 거고 끝이죠. 120가지가 되는 거다. 자, 오늘은 합성함수 118쪽부터 보세요. 요거 지우면 언짢은 사람 딱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합성함수란 무엇인가? 자, x라는 집합. 주원아, 이제 잘못 안 된다. 깼어? 깼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야. 또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야. 여기 있는 x가 f에 의해서 fx로 가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f는 g에 의해서 어떻게 가냐? 여기로 가겠지. 여기로. 그치? 이거를 한 방에 가는 걸로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얘가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느냐? 이제 이건데 그걸 갖다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g 합성 f x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합성함수라는 거예요. 합성함수. fx가 x제곱이고 gx가 x 더하기 3이다. 이랬을 때 g 자, 이거는 뭐랑 같은 말? g 안에 fx가 들어가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 g 합성 f에 x도 한번 구해보고 f 합성 g에 x도 한번 구해볼 거야. 쟤네들은 다르게 나오거든. 왜 다르게 나오는 거를 갖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쩌다 운 좋으면 같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g 안에다가 합성함수라는 게 요 x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야. 이 말뜻이 이게. 알았지? 그러니까 g 안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fx. x제곱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 x제곱 집어넣으니까 x제곱 더하기 3이 되겠죠? 그치? 일어나. 지금 개념 설명하는 거라 지금 안 들으면 못 들어. 주원아. 지금부터 30분 동안은 자면 안 돼. 그 다음에도 안 돼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f 안에 gx가 들어가는 거고 f 안에 g, x 더하기 3이 들어가는 거야. 그 x 더하기 3이 여기 x 더하기 3, x 더하기 3인 거잖아. x 더하기 3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되는 거예요. 둘이 다르죠. 그죠? 합성함수라 이게 함수 사이의 연산인 건데 f 합성 g하고요. g 합성 f,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합성함수는 가끔 될 때가 있어. 그건 가끔 될 때가 있는 거지. 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10대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 교실에 있는 사람은 40대다 이러면 틀린 말인 거잖아. 근데 누가 눈 감고 들어가지고 한 명 덥석 데리고 나갔는데 내가 잡혀가지고 끌려 나갔어. 근데 몇 살이야? 너 40대인데 그러면 너네 다 40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가끔 되는 게 있는 거지.
그죠? 가끔 되는 게 있는 거지. 가끔 되는 거 있어.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얘랑 같다. A 구해라, K 구해라 나올 때 있어. 그러면 그냥 같다고 하고 풀면 되는 거야, 그때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구체적인 값을 넣어가지고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거냐? 구하면 돼. 이건 뭐야? G 안에 F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F2가 얼마야? 4잖아. G4 구하면 돼. G4는 얼마야? 7이지. 4 더하기 3에서. 그치? F 합성 G에 2를 구해라. 그러면 F 안에 G2가 들어가면 돼. G2는 얼마냐면 2 들어가니까 5잖아. F5는 25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합성함수는. 알았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좀 잘 기억해 두면 좋겠고, 예. 뭐,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 옆에 하나, 둘, 셋, 넷, 5문제 있네요. 빨리 해보시고. 주환이 잠 깼으면 앉아. 얼음 좀 갖다 줄까, 주환아? 함수 들어가 볼게. 자, 보세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x라는 이 원소는 이쪽에 있는 이 y하고 대응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y를 뭐라고 부르지? fx라고 부르지. x가 f 때문에 f에 의해서 일로 온 애잖아. 그지? 이때 주먹 이때 이 y를 갖다가 거꾸로 가져가면 뭐 나올 거냐 이거예요. 얘를 거꾸로 가져간 이쪽에 있는 y들을 갖다가 거꾸로 가져가는 함수. 그게 궁금하거든. 그게 역함수예요. 얘를 갖다 이쪽으로 가져갈 때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씁니다. f 역함수라고도 하고요. f 인버스라고도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됩니다. 나는 아마 인버스란 말을 많이 쓰게 될 건데 그놈이 그놈이야. f 역함수. f-1제곱이라고는 하지마. 그건 아니야. 이건 f 인버스, f 역함수 이렇게 씁니다. 너네 이거 쓸 때 a의 c라고 안 했잖아. a 여집합이라고 했지. 그치? 그런 명칭이 다 있는 거니까 저걸 보고서 이건 뭐 a의 c제곱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걸 역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y들을 갖다 여기로 보내는 거잖아. 그치? 그치? 이쪽에 있는 y들을 여기로 보내는 거니까 f 인버스 y는 x가 나와버린단 말이지. 그치? 이랬을 때 얘가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 역함수라는 거는 대수적으로 봤을 때, 기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관계냐 이건데 대수적으로 봤을 때, 기하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할 때는 요런 생각을 좀 해봐요. 1, 2, 3, 4가 있습니다. 1, 2, 3, 4가 있어요. 그랬을 때 1 넣으면은 2가 나오고 2 넣으면은 1이 나오고 3 넣으면은 4가 나오고 4 넣으면은 3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응? 이건 너무 별로다. 이건 너무 별로야. 자, 1 넣으면은 1이 나오고 2 넣으면은 3이 나오고 3 넣으면은 4가 나오고 4 넣으면은 2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지?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4가 나오고 4 넣으면 2가 나오는 이런 함수를 fx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런 함수를. 그러면 거꾸로 가지고 오는 걸 생각해 봐. 이쪽이 x고 이쪽이 y인 거잖아. 그치? 근데 너네 함수 쓸 때 y는 무슨 x가 포함되어 있는 식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치? 그치? 이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갖다가 fx라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걸 갖다가 거꾸로 가지고 오는 거를 f 인버스 x라고 했잖아. f 역함수. 맞지?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 같다 f 인버스라고 하는데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할 때는 너네 뭐 독립변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y는 3x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들어가는 요 놈이 이제 독립변수.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 놈을 종속변수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치? 그 독립변수를 갖다가 이쪽에 놓고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이쪽에 놓고서. 근데 이거는 fx 그래프인데 f 인버스 x 그래프를 갖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 되지 뭐. 1 넣으면은 1 나오고 뭐야? 응? 2 넣으면은 4 나오고 3 넣으면은 2 나오고 4 넣으면은 3 나온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 이쪽에다가 좀 써보자고. 이쪽에다가. 1, 2, 3, 4, 1, 2, 3, 4 해놓고서 거꾸로 가지고 오는 걸 봤을 때 1 넣으면 뭐가 나와? 1이 나와. 1 넣으면 1 나와. 그 다음에 2 넣으면 뭐가 나와? 역함수 했을 때는 2 넣으면 4가 나와. 2 넣으면 4가 나와. 3 넣으면 뭐가 나와? 2가 나와. 그러면 3 넣으면
2가 나와야겠지. 3,2. 마지막으로 4 넣으면은 3이 나오는 거잖아. 4 넣으면 3이 나오는 여기다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fx 그래프라면 얘가 뭐냐? f 인버스 x, f 인버스 x, f의 역함수 그래프인 거예요. 점만 찍어서 정역이 유한계, 원소 4개만 가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점만 찍은 거거든. 선으로 나타냈을 때보다 너네가 받으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자라 임마. 아유, 그만 잔소리 할게. 자, 이렇게 생긴 놈이 역함수하면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쟤하고 얘하고 지금 무슨 사이냐 이건데, 여기 있는 y가 이쪽에서 x로 바뀌었지? 여기 있는 x가 이쪽 y로 바뀌었죠? x하고 y가 지금 자리를 바꿔버렸지? 그지? 대수적으로 봤을 때는 x하고 y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그런 모양이 돼요. 기하적으로 봤을 때 너네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잖아. x, y가 y, x로 바뀌는 이동은 무슨 이동이었어? 뭐의 대칭? a, b가 b, a로 바뀌는 대칭 이동이 뭐의 대칭이었어요? 그냥 막 까먹으면 안 되지. y는 x 대칭이었지? 그지? y는 x 대칭 해볼까? y는 x 대칭 쫙 해가지고 요건 여기 찍혔으니까 됐고, 요 놈을 갖다가 이쪽 대칭시키면 뭐가 나와? 요게 나오지.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대칭시키면은 얘가 나오지. 요 놈을 이렇게 대칭시키면은 얘가 나온다고. 그지? 저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지금 y는 x의 대칭이 되는 모양이에요. 역함수는 그런 관계에 있어. 알았지? 요쪽에 있는 y를 일로 x로 내려 밟고 오는 거니까 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구해볼게. y는 3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fx라고 했을 때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한다고? x랑 y랑 자리를 바꿔버린댔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y 대신에 x 쓰고 x 대신에 y를 써버리는 거예요. 응? 써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y 는으로 정리하는 거야. 요거 넘어가면 3y가 x 더하기 1이 되고 y는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지. 얘가 뭐냐? f 인버스 x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수적으로 봤을 때 뭐라?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다. 식으로 봤을 때 대수적인 식, 방정식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역함수를 시키고 싶어. 역함수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야. 왜 바꿔? 여기 있는 y를 갖다 여기로 가지고 내려왔었잖아. 여기 있는 x를 갖다가 이쪽으로 y로 가져갔잖아. 그지?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x랑 y랑 자리를 바꿨고 y 는으로 정리해서 이 우변에는 요 x에 관한 식 이거 있지? 얘가 f 인버스 x다. 그래서 요 fx와 요 f 인버스 x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일단 그냥 세 가지 더 설명을 해줄게. 역함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성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입니다. x랑 y랑 자리 바꾸는 게 인버스였잖아. 그걸 또 x랑 y랑 자리를 바꿔. 그럼 원래 모습이겠지? 맞지? 똑바로 있던 거 갖다가 뒤집었다가 또 뒤집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뒤집었다가 또 뒤집는 거잖아. 그럼 원래 모양이잖아. 그런 거야. 그 다음에 f하고 f 인버스를 갖다가 합성하잖아? 그러면 항등함수가 돼요. 그러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뭔 소리냐면 여기 봐. 여기 있는 x를 갖다 이쪽으로 가져가는 게 f지. 맞지? 여기 있는 거 갖다 이쪽으로 가져가는 게 f잖아. 그걸 다시 f 인버스랑 합성해줘. 그럼 뭐 나와? 다시 x를 갖다가 f에 의해서 y로 갔지? fx로. 그걸 다시 f 인버스로 합성했어. 그러면 x로 돌아오잖아. 그럼 뭔 소리지? x 넣었더니 뭐가 나온 거야? x 나온 거잖아. f랑 f 인버스 합성했더니 x가 fx로 갔다가 거기 f 인버스를 또 합성했더니 다시 x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뭐야? x 넣었더니 x 나오는 거잖아. 이게 뭐야? 항등함수죠. 그럼 항등함수 어떻게 써먹냐? 저 두 번째 성질. 이걸 써먹는 방법은 fx가 ax 더하기 b다. f1이 2다. f 인버스 3은 뭐 할까? 2다. 이렇게 나왔어. 이때 어떻게 써먹는 거냐? 역함수 구하지 말고 여기에 양변에 요거의 양변에 f를 합성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f 합성시키잖아? f 인버스 3 되거든? 이쪽은 f2가 되는 거야. 얘가 뭐 되냐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마치 3x는 7에서 3분의 1 곱하고 3분의 1 곱해가지고 지네둘이 1 되는 것처럼 f 인버스 3이 2에서 f 합성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지? 그럼 f 인버스랑 f는 역수끼리 곱해서 1 되는 것처럼 저 인버스하고 f하고 서로 합성하면은 그냥 항등함수에서 없어진다고요. 항등함수 이렇게 하면은 뭐다? 그냥 이쪽은 3이 나오고 이쪽은 f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봤을 때 요거랑 같은 말이 돼버린다고. 그게 요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한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 성질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저거 안 지운 건데 f하고 g 합성한 거를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를 인버스 하잖아? 그러면은 순서가 역전돼요. 뒤바뀝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잖아. 갈 때는 f g순으로 가지? 여기 봐. 순정하게 봐야 돼. 이쪽에 있는 놈이 f g순으로 가잖아. 그걸 역함수하면 뭐가 먼저 나와? g 인버스가 먼저 나와. 거꾸로 갈 때는. 너네가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여기 왔잖아. 그지? 맞지?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갈 땐 뭐부터 벗어? 신발부터 벗고 양말 벗어야 되는 역순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갈 때 FG였으면 거꾸로 갈 때는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그거야. 알았지? 좀 문제 풀 때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789번까지 풀면 됩니다. 해보세요. 쭉 빡빡빡 하면 됩니다. 좀 지우고 좋아. 내가 풀어주는 것들 바로 빨리빨리 필기하고 하나씩 풀고 가는 게 좋아. 수업 시간에. 종아리도 뻘짓하고 앉아있지 말고 다 지워. 자, 유형 9 합성함수 fx라는 애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 x가 1 이상일 때 x가 1보다 작으면 3 gx는 x제곱 빼기 2다. 그랬을 때 f 합성 g의 2 더하기 g 합성 f의 0. 뭐 혹시 헷갈린다면 이 x값에 가까운 거 먼저 하는 거다. 알았지? x값에 가까운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f g2 더하기 g f0 하면 돼. G2는 여기다 넣는 거니까 4 빼기 2에서 이건 2 나오겠네. F2 구하면 되고 F0은 0은 1보다 작으니까 그냥 3이겠네. 3 구하면 되고 F2야. 2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4 더하기 5에서 1 나오고 G3은 9 빼기 2니까 7 나오고 8이고. 계산이죠. 그죠? 그 옆에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합성함수인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알았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알았죠? 예. 자, fx가 2x 더하기 6, gx가 ax 빼기 3이야. 근데 이게 성립한대요. 그랬을 때 g4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a를 구하세요랑 같은 말이죠. 그럼 그냥 4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저 f 합성식 요 fgx는 뭐야? 요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에 ax 빼기 3이 들어가고 더하기 6이죠. 2ax 빼기 3이 6 빼기 6 더하기 6 해서 2ax만 남아. 상수항이 없어. g 안에 fx 넣었을 때는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는 거니까 2x 더하기 6이 들어가고 빼기 3이 되는 거지. 2ax 더하기 6a 빼기 3이 되는 거고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얘기니까 요 부분이 0 되면 되겠죠? a 값은 2분의 1이다. 따라서 gx가 뭐냐? 2분의 1x 빼기 3이 되는 거고 따라서 g4는 2 빼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예. 합성함수가 11, 12까지 하고 시간 줄게. 자, 11 봅시다. 옆에 문제 좀 읽어볼까? F하고 합성했을 때 그게 나온대. 그랬을 때 F3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거든요. 같은 걸 여러 번 합성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F 안에 F를 넣었을 때 이거 F 합성 F랑 같은 뜻인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해서 이렇게 씁니다. 같은 거예요. 그거 한 결과가 4x 더하기 3이래요.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 다시 넣는다는 얘기잖아. 그지?
fx라는 게 a하고 요 안에다가 ax 더하기 b를 또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가 되는 건데 그게 이거랑 같대잖아. 맞지? 그러니까 a제곱은 4, 3은 ab 더하기 b인 거죠. a 값은 2도 괜찮고 마이너스 2도 괜찮은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는 할 필요가 없겠네. 그지? a는 양수라고 문제에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2가 나왔어. 그럼 여기다가 2 넣으면 되는 거잖아. 3은 3b가 되는 거니까 b는 1이 나오죠. 따라서 fx식 자체가 뭐냐? 2x 더하기 1이다. 뭐 구하랬어? f3을 구하랬죠? f3은 7이 나오겠죠. 그치? 예. 한 문제만 더 하자. 자, 12 보세요. 12. 예, f하고 g가 나왔을 때 hx를 구해볼래?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그 아래는 마지막에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f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gx 4x제곱 플러스 3이잖아. 그랬을 때 fhx를 한 결과가 gx가 나온대. 맞지? 설명을 듣고 자, f 안에다 hx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야? 요 hx를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2hx 더하기 1이야. 그게 4x제곱 더하기 3이래요. 이거 그냥 문자라 생각하고 구하면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1 넘어가 마이너스 2hx는 1 넘어가니까 4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hx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알았지?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시간은 한 15분 정도 줄 테니까. 근데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대입만 쫙쫙 하면 나오는 거라서. 저는 830번 모르겠어요. 830번을 모르겠어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댔잖아, 그지? 이거는 근데 F 합성 G 합성 H, F 합성 G 합성 H라고 했을 때 요거랑 요거는 같습니다. 문제에서 있잖아. 이거를 주고서 이게 뭐 이거 X는 뭐다라고 주고서 그러고 나서 F 합성 G 합성 H X 뭐 이걸 구해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거를 주고서 문제에서 이거가 뭐 X 더하기 7이다. 그리고 HX가 뭐 X제곱이다 이렇게 주고서는 이걸 구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 F를 주겠구나. F를 주겠구나. FX를 주고서 이걸 구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요거잖아, 그지?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바꿔도 괜찮다고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얘잖아, 그지? 걔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x 플러스 7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알았지? 지금 풀어본 사람들이 380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썼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830번. fx가 ax 더하기 6이다. gx가 bx 빼기 6이다. 이랬을 때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나왔대요. 그랬을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넣읍시다. 자, 요거는 뭐야? 이걸 여기다 넣는 거니까 a bx 빼기 6 더하기 6입니다. 또 요거는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b ax 더하기 6에 빼기 6이에요. 괄호를 풀면 abx 빼기 6a 더하기 6이 abx 더하기 6b 빼기 6이야.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넘어와. 6a 더하기 6b는 넘어가. 12.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야? 2예요. 산술기하 평균을 씁니다. ab가 양수란 말이 문제에 나왔을 겁니다. 안 나왔으면 못 풀어. 나왔지? ab가 양수라고 나왔거든. 이거 나누기 2 한 거는 루트 ab 이상이에요. 이거죠. 어차피 얘들아 a 곱하기 b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지?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 둘 다 뭐일 때? 1일 때. 그지? 등은 언제? 얘랑 같을 때.
둘 다 1일 때. 더해서 2인데 둘이 같으려면 둘 다 1인 거지? 답은 1 되는 거예요. 이제 풀어서 한다면 여기가 2니까 이게 1이야. 양변 제곱하면은 a 곱하기 b가 1 이하니까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지? 또 835번 끝까지는 안 풀고 중간까지만 가줄게. 835번 H 합성 G X는 3X 빼기 2 H 합성 G 합성 F X는 6X 빼기 5입니다. 그죠?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뭐 구하랬냐면 F5를 구하랬어요. F5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거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이거 합성되어 있어가지고 쓰기가 좀 껄끄럽지? K로 바꿔? 얘를 KX라고 바꿔도 괜찮아? 치환하는 거야. 합성 자체를. KX가 이거지. 그럼 얘는 뭐냐? K 안에 FX가 들어간 거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FX가 H 합성 G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라 볼 수 있겠지. 그게 6X 빼기 5야. 좌변이 뭐야? 여기다가 FX 넣는 거니까 3FX 빼기 2가 6X 빼기 5예요. 됐죠? KFX니까 이 FX를 KX에 넣는 거잖아. 여기 넣는 거죠. 여기. 그게 이거라고 문제에 나와 있지. 여기 나와 있지. 그죠? 정리하면 FX 나와. F3은? F5는 그냥 나오는 거지. 자, 이제 유형 13, 14, 15, 16 라인으로 가볼게요. 자, 유형 13이에요. 유형 13입니다. 똑같은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하면 뭐 될 거냐 이런 거예요. 똑같은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하면 뭐가 나옵니까? 봅시다. fx가 이거일 때 f 거기 막 f 그러니까 f 이거일 때 얘는 이제 f1의 x랑 같다 이거야. f2의 x는 뭐냐? f 안에 f 그러니까 f가 두 개짜리인 거지. f3의 x는 거기다 f 하면 더 씌운 거.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게 f2의 x고 그걸 갖다가 다시 f에 집어넣는 게 f3의 x고 fn의 x는 그 전에 걸 갖다가 다시 fc 한 번 더 씌워주는 게 fn의 x가 되는 거다. 알았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f99의 1을 구하랍니다. 규칙성이 있어요. 자, f1 이건 f1의 1이랑 같은 거라고. 그게 얼마냐?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죠. 2가 되겠네. 근데 2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이걸 갖다가 다시 f2의 1 그럼 뭐야? 요 놈을 갖다 다시 f에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되겠지? 아, 계산을 하는 게 날라나? 더하기 4. 에이. 그러면 그 1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뭐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얼마? 1. f3의 x는 3의 1은 그걸 다시 저기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되니까 2. 오케이?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1 나오고 f4의 x 한 번 더 해봐. 2 넣으면 또 뭐 나와? 마이너스 2 더하기 3 되니까 1이지. 땅땅땅 규칙 보이지? 99의 1이야. 뭐 나올까요? 홀수일 때는 계속 뭐 나오고 있어? 2가 나오고 있다. 그지? 홀수일 때 규칙이 요런 식이야. 막 한 3, 4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때도 있고 일정하게 커져가거나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규칙을 찾아내야 돼. 안 그러면 99 저거 어떻게 해. 99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예. 자, 다음 옆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보세요. 아까 공부한 것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세요. 역함수 구해서 풀지 말고 설명 잘 듣고 따라해. f1이 7이고 f 인버스 10이 4라고 나왔지. 그러면 얘는 식이 뭐냐? a 더하기 b가 7이다라고 식하나 나온 거야. 그 다음 얘는 f 합성한다고. f 합성하면 여기 10 되고 여기 f 합성하면 f4 되는 거라고. 알았니? 요걸 잘해야 돼. 아니야, 좋아. 이거 설명 들어야 돼. fx가 이거일 때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f 합성해서 10은 f4 되는 거다.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저거 역함수 구하려고 그러면 막 a분의 1 나오고 난리나. 별로야. 이건 f4가 뭔데? f4가
4a 더하기 b고 그게 10이야.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주면은 3a가 3이니까 a는 1이고 b는 6이 되는 거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a 곱하기 b니까 6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다음 유형 14 가자. 유형 14. 자꾸 빼먹어. 얘들아. 1, 2, 3이야. A, B, C거든?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자, 이거 함수 맞아요? 함수 맞아? 맞지? 이거 함수 맞잖아. 근데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잖아, 그지? 거꾸로 가는 건 함수 맞아, 틀려? 누구 때문에? B하고 C 때문에. B는 안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C는 욕심이 많았지. 그지? C는 2번 썼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됐었어야 되겠지. 맞니?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같은 말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알았지?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래서 15. 이거 어제 두 문제 해봤던 거거든, 우리가. x란 놈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고 y란 놈은 a 이상 b 이하야. 이랬을 때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뭐라고?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이라고. 근데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 직선이지 1차 함수. 1대1은 무조건 돼. 직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계속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했을 때 스캔할 때 그러니까 뭐만 되면 돼? 공역하고 치역만 같으면 돼. 근데 공역은 여기 주어진 놈이고 치역은 뭐야? 우리가 대입해서 구하는 거랬지? 맞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f 마이너스 1 5 나와. f1 마이너스 1 나와. 그지? 그러니까 치역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 된다고.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다. b는 5가 되는 거다. 쉽잖아, 그지? 더하니까 4가 되겠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뭐다? 1대1 대응이다. 알았지? 어제 했던 것보다 더 쉬운 모양이에요. 여기에 AB가 있고 여기에 AB가 없어가지고 저기에 AB 있으면 또 연립방식 풀어야 됐었는데 더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은 역함수 구하기입니다. 유형 16 역함수 구하기. fx가 3분의 1x 더하기 a라고 주어졌을 때 f 인버스 x는 bx 빼기 6이라고 나왔다. a 더하기 b를 구해라. 역함수 구할 수 있냐? 이런 문제야. 이렇게 하면 돼. 얘를 y라고 놔. 얘를 y라고 놔. 그런 다음에 뭐 해? x랑 y랑 바꿔. 자리를.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고. 그러면 3분의 1 y는 x 빼기 a가 되고 3을 곱해주면은 3x 빼기 3a가 되는 건데 이게 뭐라고? f 인버스 x라고. 요거랑 비교하면 되죠. 따라서 b는 얼마? 3.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a니까 a는 얼마? 2. 둘이 더하면 5가 되는 거다. 필기 먼저 좀 하고 아래 문제 또 풀고 합시다. 하세요. 너네 아버님들 봐봐. 구두 신으시는 분들 두 종류예요. 매일 닦는 분이 있어요. 매일 닦거나 아예 안 닦습니다. 나는 아예 안 닦는 쪽이거든. 근데 닦는 분들은 매일 닦아야 돼. 그래야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 핸드폰도 그런 것 같아. 거기 숫자 1, 2 써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놔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놔두는 스타일이죠. 막 500개 쌓여있어. 안 읽은 게. 너네 어떠니? 뭐 뜨는 거 바로바로 없애버려야 되는 속이 시원한 스타일들이 보통이죠? 어때? 안 읽는 스타일? 이런 사람이 있고 다 없애지? 아니야? 다 쌓여있어? 뭐야 잠깐만 나만 없애? 없애 안 없애? 잘 안 없애? 너는? 없애? 넌 어때? 그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거 이렇게 막 1, 2 쌓여있는 거 있잖아. 무조건 다 없애지? 복용이는? 무시해? 놔둬 그냥? 예전에 없었는데 너무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냅둬 그냥? 귀찮아서. 그럼 카톡이나
뭐 저기 DM 같은 거 막 쌓여 있으면 그냥 놔둬? 그 애들이 뭐라 안 해? 그러니까 연락 좀 받아 이년아 안 그래? 어? 맨날 그러지. 수지 안 그래? 해지. 남친이 안 그래? 아, 그건 이거 선별적으로. 지우는 그냥 놔둬? 넌 바로바로 읽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나는 바로바로 없애니까 그런 좀 빨리빨리 뭔가 해결되는 나한테 얘기해. 내가 처리하면 되니까. 자, 이거 보자. 17, 18, 19, 20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줄게요. 자, 17 봅시다. F하고 F 인버스가 같대. 역함수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얘 역함수 하면 달라지냐? 해보자. X랑 Y랑 자리를 바꿔봐. 마이너스 Y 넘어가. X 넘어와. 어때? 이게 fx인데 이게 fx야. 이게 fx인데 얘가 f 인버스 x거든. 둘이 어때? 같죠?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 y는 x라는 직선이 있거든. 원래 함수 fx와 f 인버스 x는 이거의 대칭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fx잖아. 그럼 f 인버스 x는 이렇게 해가지고 f 인버스 x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생겨야 되거든. 근데 이게 y는 x인데 얘는 지금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요놈하고 수직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1차 함수는요. 역함수 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겠니? 요 부분이 여기로 오고 요 부분이 여기로 가서 하나만화가 되는 거죠. 그죠? 너네 3학년 1학기 2차 함수 배울 때 y는 x의 대칭인 2차 함수 있잖아. 아니죠. 요거 y축의 대칭인 2차 함수. y는 x제곱 같은 거. y는 x제곱 같은 거. 축이 y축인 2차 함수. 이거 y축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달라지는 건 없다. 그지? 얘도 이미 이거의 대칭인 직선이기 때문에 대칭시켜봐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배우게 될 유리함수에도 그런 애들이 좀 나올 건데, 그러니까 쟤는 있잖아. 해보나 마나 fx가 역함수 했을 때도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나왔지? 그럼 보나마나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빨리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역함수 뉴비들이다 보니까 구하면 돼. 이거를 y라고 놓고서 그러면은 ay 더하기 4는 x, ay는 x 빼기 4, y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4. 이게 ax 더하기 4랑 같대잖아.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지. 왜?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 나왔네? 그럼 fx는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4지? fa, 즉 f 마이너스 1이 구하랬으니까 오, 끝. 알았지? 근데 좀 자기가 좀 역량이 된다 하는 사람들은 y는 x 직선에 애시당초 수직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은 역함수해도 그대로라는 거 좀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을 해보세요. 거기서 약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거야. 다음 여기 보자. 얘는 뭐야? f 인버스 안에 ga가 있는 거야. 그게 2지. 여기서 이제 수를 쓸 거야. 요런 꼬라지를 나는 보기가 싫어. 그래서 양변에 f를 합성할 거야. 요 스킬을 좀 장착하세요. f 합성하면 여긴 ga가 되고요. 여긴 f2가 되는 거거든. 이 좀 지저분하게 생겼던 요 모양이 심플해졌지? ga는 저기다 a 넣는 거니까 3a 빼기 5고 f2는 저기다 2 넣는 거니까 1이네. a는 2가 나온다. 그지? 요게 좀 좋잖아. 근데 이거 갖다가 ga를 해가지고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정리를 싹 해가지고 그게 2랑 같다 해서 a가 난 1차 방식을 푸는 것보다는 좋잖아. 써먹어. 다음 여기서 뭐 쓰는 거야? 아까 양말 신발 생각했던 거.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여기 왔지? 집에 가서 벗을 때는 신발 벗고 양말 벗어야 된다. 요거 두 개를 갖다 합성한 걸 역함수 했지? 그러면은 f 합성에 요거 순서가 바뀌면서 g의 역함수가 앞으로 f의 역함수가 뒤로. 그리고 원래 요런 거는 원래 있던 거 했을 때 요렇게 딱 보여? 보여? 마치 뭐처럼? 2분의 3이랑 3분의 1을 곱한 것처럼 역수끼리 곱한 것처럼 이건 그냥 없어집니다.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계의 역수의 역수
요거에 G 인버스 3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 이거를 K라고 놔봐. 응? 또 역함수 구해가지고 3 대입하지 말고 이거를 K라고 놔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3은 또 GK가 되는 거야. 이거가 K 같으니까 G 합성하면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GK가 되고 GK는 3K 빼기 6이지. 3K가 9가 되는 거니까 K는 3이다. 즉 얘가 K인데 그게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 값은 F3이 되는 거고 3 집어넣으니까 4. 잘 정리 좀 해보세요. 알았어? 자, 마지막 그래프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프 문제 봐라. 이런 그래프 문제에서 여기 뭐라고? 이런 그래프 문제에서 y는 x 직선이 나왔지? 그지? y는 x 직선이 나왔지? 그럼 여기 있는 a, b, c, d, e를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여기. a, b, c 여기 올라가서 c, 여기가 c, c 여기 b, b 쭉 올라가서 여기는 d, t 2가 쭉 올라가서 여기는 2,2다. y는 x라는 직선은 x, y 같은 점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여기는 a, b, c, d를 갖다가 이쪽에다 옮기라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 f 안에 g 인버스 안에 f 인버스 c가 있어. 가지고 와. c를 야 f가 얘가 f야. 얘가 요 밑에 있는 거 요게 f야. g는 이거고 c를 갖다가 f랑 만나게 해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2지. 거꾸로 오는 거잖아. f 인버스가. 요쪽에 있는 걸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f 인버스잖아. 원래 그지? 역함수 그래프를 다시 그리지 말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건 뭐야? f 안에 g 인버스 2가 있는 거야. 그럼 2 어디 있어? 2 여기 있네. g 가지고 와. 하니까 뭐야? d네. f d야. 이번에 f d네. 그럼 d를 올라가. 하니까 뭐 나와? b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꿀팁이 뭐라고? y는 x 직선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 여기다.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으면 이쪽에다가 옮겨놓고 풀어. 그러면 쉬워요. 알았지? 유형 21, 2, 3, 4인데 요 2는 뭐 역함수랑 뭐 크게 관계없는 거고 1번도 마찬가지고 23번 이거는 역함수 문제입니다. 역함수 문제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합시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거 항등식이죠. 항등식. 모든 xy에 대해서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게 항상 참이랍니다. 저게 항상 참이래요. 그랬을 때 f2가 6이라고 나왔으면은 f-2는 얼마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꼭 필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할 거는 0, 0 넣는 거야. xy에. 알겠지? xy에 x는 0, y는 0을 넣잖아? 그럼 좌변은 f0이 되고 우변도 f0이 되고 f0 더한 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니까 따라서 f0이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x하고 y에 2하고 마이너스 2를 넣어봐. 그러면 좌변은 또 역시 뭐가 되느냐? 2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0 되겠지? 2 빼기 2가 0이니까. 맞지? 놓쳤구만. 늦어브러스. 2 넣고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됐지? 그럼 좌변 이게 뭐냐? 0인 걸 알았잖아. F2는 6이라고 줬잖아. 이거 구할 수 있죠? 그지? 이거 구하라거든 문제에서. 얘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6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다? 마이너스 6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일단 0, 0 먼저 넣고 시작하세요. 저런 거 나오면. 알았지? 거기서 조정을 들어가면 돼요. 곱하기 형태가 나오면 이제 1, 1 이런 것도 좀 넣어보고 그러면 이제 역수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문제 22번 함수의 개수. 어제 우리 한 거 중에 마지막 유형이었는데 함수의 개수 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각각의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쭉쭉 경우의 수 써놓고 나서 곱하라고. 더하지 말고.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했으면 걔네들을 곱하라고. 알았지? 곱하는 거야 더하는 게 아니고. 이랬을 때 자 문제에서 F1은 3이고 F4는 5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F1, F2, F3 사이에는 뭐가 성립한대? 요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얘네들끼리는. 그치? 그리고 F4, F5, F6 얘네들 사이에서 또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그치? 그러면
요 두 개로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을까? 이 부등호가 결정돼 있잖아. 어제 내가 했던 건데. 그냥 1대1 함수였으면은 다시 한번 끄집어 볼게. 어제 했던 거. 1, 2, 3에서 4, 5, 6, 7, 8로 가는 함수 f가 있다. 이때 1대1 함수는 몇 개냐? 1대1 함수는 1이 갈 수 있는 거 5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 3개. 이거는 기호로 쓰면 이거라고. 순열. 알았지? 근데 F1보다 F2가 크고 F3은 더 크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문제에서. 아, 이렇게 안 줘. 저렇게 안 주고 어떻게 주냐면 저거는 이제 그 정의역에 있는 애들 세 개 따로 하려고 저렇게 준 거지. 이렇게 준다고.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게 이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안에 들어가는 놈들이 클수록 Y값도 크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야. 여기서는. 알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5개 중에서 요 4, 5, 6, 7, 8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3개 골라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구? F1.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고르기만 하는 거라고 이거는. 요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풀려. 어떻게? 1은 3으로 가는 게 결정되어 있어. 그러면 2하고 3으로 갈 수 있는 게 몇 종류가 있니? 응? 4, 5, 6, 7, 8 중에서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거잖아. 2하고 3하고 대응될 2개를 고를 거야. 몇 개, 뭐해서? 4부터 8까지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된다고. 그거를 그 중에 골라가지고 작은 놈은 여기로, 큰 놈은 여기로 넣어주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F4, F5, F6인데 F4가 5로 가는 게 결정되어 있어. 그러면 5하고 6은 요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갈수록 작아져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F하고 F6은 1, 2, 3, 4 1에서부터 4까지 4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골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C2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 같이 합쳐가지고 4C2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10 얘는 6이거든. 곱해서 60이 되는 거예요. 잘 좀 정리해 놓으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23번. 자, 2 이상인 x에 대해서 요거와 얘들아, 2차 역함수 하려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랑 같은 말?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이랬어.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이랬어. 근데 2차 함수 이게 역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이런 x가 2 이상이라고 나왔지? 축이 2거든. 이거 보면. 이거 완전제곱 만들어 보면은 이거란 말이야. 축이 2야. 내 몸통이 축이야. 이래서 2차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1대1 대응이 안 돼. 근데 이쪽을 지금 없애버린 거죠. 2 이상인 x에 대해서라고 나왔잖아. 안 꺾인다고. 안 꺾여. 알았어?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애야. 그거와 역함수와의 교점이래.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2,0이거든. 근데 x가 2 이상이랬잖아. 그럼 여기는 다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애들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만 올라가는 놈이라고요. 알았지? 그리고 역함수. 이게 fx고. 이게 fx고. 이거와 f 인버스 x하고는 뭐의 대칭? y는 x의 대칭이라고.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0,2에서부터 해가지고 요런 그래프가 f 인버스 x가 되는 거예요. 응? 인버스 x가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거 설명하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놓치잖아. 좀 이따 쓰면 되잖아.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이 어디 생기냐? 여기 생겨요. 그렇다고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에 생긴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100문제가 나온다면 한 2-3문제는 틀려요. 무조건은 아니야. 무조건은 아닙니다. 감소하는 함수 중에서는 y는 x 이외에 다른 데서 역함수가 교점이 생기기도 해요. 역함수와의 교점이. 근데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fx가 나왔어? 그러면 f 인버스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교점이. 요거에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교점은 이렇게 생깁니다.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그렇게 생겨요. 증가함수일 때는. 얘 증가함수죠. 되죠? 교점을 구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니들이
교점이라는 건 얘와 얘의 교점이라는 거는 요거와 요걸 연립해가지고 x값도 구하고 y값도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참 힘든 일이야. 지금은 못해. 아직 무리함수를 안 배워서. 근데 여기 보니까 얘하고 얘만 있어? 아니잖아. 누구도 있어? 얘도 있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교점을 구하면 되지. 굳이 인버스 하지 말고. 알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와 x. y는 이거와 y는 이거의 교점이니까 요거랑 x랑 갖다고 놓고서 교점을 구해주면 됩니다. 해보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이 되고 마 1, 마 4. 그래서 x값이 1, 4 나오는데 이건 안 돼. 왜? 2 이상이랬잖아. 맞지? 그러면 교점 p는 뭐가 되겠어? 4, 2, 4를 또 인생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y값을 구할 건데 바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y는 x 위에 있잖아. y는 x 위에. 그지? y는 x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냥 4, 4지. x, y 같은 점이니까. 알겠냐? 그래 놓고 이제 끝났네? 답은 요거 곱하라 했으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네. 그 다음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데 요거는 그냥 좀 약식으로 설명을 해줄게. 여러분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y는 절대값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중요하죠. y는 절대값 x라는 건 안에가 0 되는 값이 0이기 때문에 주하나 정신 차려. 얼마 안 남았어. 얘가 0 되는 값이 0이잖아. 그지? 그럼 요 안에가 플러스가 되려면은 x가 0 이상이면 되는 거거든. x가 0 이상인 즉 이쪽에서는 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안에가 플러스니까 그냥 나와서 y는 x가 돼. 왼쪽에서는 x가 마이너스거든. x가 0 이상일 때는 x가 나오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온다고. 마이너스 달고. 절대값을 푼 결과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알았지? x가 마이너스일 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벗겨질 때 마이너스 x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x, y는 이렇게 V자 형태로 나온다. 절대값 그래프는. 알았지? 절대값 그래프 V자 형태로 나와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해보면 돼요. y는 절대값 x 빼기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이 정도만 한번 해보자고. 그럼 얘는 뭐냐?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나누면 되거든? 그렇게 해도 되고 y는 절대값 x를 갖다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닌가? 그치?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갔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0이었는데 얘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꺾여가지고 2,0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이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유는 이 마이너스는 여기부터 생각할 수 있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갔어. 뭐의 대칭이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어. 뭐의 대칭이야? x축 대칭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는 y축 대칭.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요 그래프를 어떻게? x축 대칭.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절대값 그래프에서. 다른 것도 물론 더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요거 둘 사이에 교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래프를 한번 여기 그래프 그려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2거든. 요렇게 생긴 게 얘 그래프야. 여기도 2고 여긴 2고. 맞지? 그리고 얘는 뭐야? 얘는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이지. 그지? 그쵸? 걔가 교점이 생기려면 어디를 지나면 교점이 생기기 시작해? 요걸 지나면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지? 맞니? 요게 동그라미 1번.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계속 교점이 생긴다. 맞지? 그리고 교점 안 생기는 게 또 언제야? 평행할 때. 이렇게 평행하면 교점 안 생겨.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저 올라가 생기겠지. 맞지? 기준이 요거하고 요거가 기준이야. 그래서 1 넣었을 때 요 1일 때 m 값보다 여기서 이때의 m보다 크거나 같게. 요때의 m 이상. 그리고 요때의 m보다 더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 이때의 m보다 m 미만이 돼야죠. 더 작아져야 되는 거야. 이때는 교점 안 생기는 거. 평행하면 교점 안 생기잖아. 그보다 조금 더 세워진다는 얘기는 음수인데 더 급해지는 건 절대값 커지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요때는 m 값이 뭐 나오냐?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기울기가 요때가 마이너스 1. 요거 지날 때는 2,0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2 넣고 0 넣으니까 얼마? 이때는 m이 얼마 나와? 2분의 1 나와.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답 쓸 때는 m은 2분의 1 이상 또는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 알았지?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갈게. 예, 그래서 답은 저게 답입니다. 저 땡땡땡 하고서 쓴 거. 예, 좀 정리 좀 해보고